네. 자, 기본 최대 최소값 구합니다. 우리 지금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2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값 다뤘어, 안 다뤘어? 안 다뤘지.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있잖아. 그리고 고등과정 올라가면서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최대 최소값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해. 그러니까 기본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그 다음 단계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거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설명 듣고 필요한 사람은 어디다가 적어놓으면 되냐면 필요한 내용은 이참수 시작하기 직전에 핀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보이네. 여기 핀 페이지 없었나? 빈대가 하나도 없네. 빈면이 언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한 데다가 적자.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대로 마땅한 자리가 없네. 자, 여기 빈 자리에다가 위쪽에다가 어딨어? 너네는 있냐? 어디 쪽에 있어? 인수분해 쪽이에요. 그래? 그쪽에 인수분해 쪽에 거기 한번 잠깐 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조금 일단 거기다가 한번 좀 적어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할까? 인수분해 바로 뒤에 있구나. 자, 이차 함수 y는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에서 자 우리가 부호를 확인하는 거는 이미 다 해봤고 이제 a하고 b하고 c의 부호를 결정하는 내용은 부호 결정은 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다. 자 두 번째 b의 부호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대칭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야. 그럼 이에 의해서 이 대칭 추계 방정식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y축을 기준으로 y축 기준 자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누구의 부호를 따라간다? a의 부호와 같다. 그리고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반대. 지금 그 센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c의 부호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배운 사람은 자 y축과의 교점 y절편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c는 양수가 되고 y절편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c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를 뭘로?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서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꾸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디서 만들 거냐? 자,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자,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 X축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어디서 요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냐면 꼭지점 P, Q의 자리야. 그럼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x의 범위를 x값 중에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야.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뭘 기준으로 함수값끼리 비교한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끼리 비교한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는 그래프가 한없이 함수값들이 위로만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x의 기수가 x제곱의 기수가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서는 x가 p일 때 y의 값이 q가 되고 요 자리에서 바로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근데 반대로 위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 자 이렇게 x축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고, 자 꼭지점의 좌표 대칭축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 똑같이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 형태. 그럼 얘는 x가 p일 때 거기에 대응하는 y의 값이 q란 얘기고, 이 함수 값이 점점 어디로?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고, 얘는 위로 증가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의 경우는 요 자리에서 뭘 갖게 된다? 최대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최소값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요 자리에서 최소값,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정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못 구한다는 얘기고, 위로 볼록인 경우는 최대값,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점점 함수값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점점 작아져.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줄 수 있냐면 x는 p에서 뭐 최대값을 갖는다. 그때 최대값이 뭐 q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란 얘기냐? 꼭지점의 좌표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꼭지점의 좌표가 몇, 몇이다? P, Q라는 걸 알고, 아, 요 이차함수는 뭐겠구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자,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을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래. 그리고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이 바로 뭘 의미한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요 이차함수식은 a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고 뭐 해주면 된다? 지나는 점 대입하자.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다? a의 값, x제곱의 개수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예로 x는 p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걸 의미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얘는 반대로 x가 다른 예로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
그럼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a가 음수구나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요 이차함수식 x-2의 제곱 -1이라고 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지나는 점 대입하자. 그러면 a를 찾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얘는 2,-1이 꼭지점이고 거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구나 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실수 전체야 x값이,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구나. 그리고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양수구나. 또는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가져. 그러면 x가 -3일 때 함수값이 -1이란 얘기고, 이 2차 함수가 -3,-1을 지나는구나.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래프의 정확한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이 조건은 뭐 있을 때? x의 범위가 제한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우리 교재가 막 시작하는 데가 뭐냐면 범위가 제한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특별히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안 줬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지면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차함수식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이차함수식 구하는 방법 다 기억하고 있어? 자, 이차함수식 구하기 할 때, 자, x절편이 주어졌어. x절편이 알파, 그 다음에 y절편이 베타야.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그 점이 x1, y1이야.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2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y가 0일 때 x값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이런 점 지나,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 이런 점 지나. 그럼 y가 0일 때 x값을 이용해서 이차함수식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자? x1, y1이라고 하는 지나는 점 대입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는 p에서 추계 방정식이 x는 p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랑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추계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p라는 걸 알 수 있고, y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p, q로 놓자. 그래서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놓고, 지나는 점 x1, y1과 x2, y2 대입. 지금 거기가 지금 이차 함수에서 기본 내용들 몇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최대 최소값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개만 일단 적었어.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졌다 또는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문제 풀다가 체계 또는 문제 풀다가 얘가 y는 k하고 이렇게 만나. 함수값이 서로 같아. 그럼 그 점이 여기도 마찬가지 뭐 x1, k고 얘가 x2, k야. 그럼 얘네들이 x값은 서로 다르지만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2차 함수 특성상 이 가운데 누가 항상 지나간다? 대칭 축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 대칭 축으로부터서 그래프에 서로 만나는 이 x값과의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요 x좌표 2분의 x1 더하기 x2가 결국은 뭘 알려준다? 대칭 추계 방정식을 알려준다. 알려준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래프는 그리고 그래프 식도 나타낼 이차함수 식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칭축을 못 찾아낼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준 거고 얘기한 거고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혹시 몰라서 나타내 준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다음 단원에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p에서부터 q까지야? 그런 말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만 주어지게 되면 최소값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구나. 최대값만 구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위로 볼록이구나. 근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하는 기본 시작점이 바로 함수의 어디에서 시작했다? 꼭지점의 좌표에서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특징이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이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해당하는 x값들의 가운데 오는 점, 정 가운데 오는 중점의 좌표가 결국은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지나가는 자리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놓으라고.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얘가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는 모를 때가 있어. F2가 3이고 F4가 3이야. 근데 그게 어째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 말은 2와 x값 2와 x값 4 중간 그 중점에 결국은 누가 지나 대칭축이 항상 지나가고 있다.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 그거. 자, 그래서 어디냐면 그 쌤 문제 보면 568번이긴 한데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게 있네. y는 x의 제곱 안 써도 되고 얘는 어떻게 찾는지 그것만 지금 확인. 자, 요렇게 된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 그럼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만? x 전체야. 그럼 이 그래프가 대칭축 꼭지점의 좌표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로 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구나. 그 다음에 누구는 알 수 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이면서 y절편이 3이고 아래로 볼록이구나 하고 이 그래프의 모양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얘의 최소값을 물어봐서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x축에 있는 숫자 다 대입해봤을 때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아내라는 거. 그럼 함수값 중에 제일 작으니까 결국은 그래프의 제일 아래쪽에 있겠지. 그 자리가 항상 어디라고? 요 꼭지점 자리라고.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요때 함수값이 제일 작을 때가 요 2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y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거는 2 해서 최소값이 2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로 지금 그 말.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y의 값이 얼마야. 근데 거기서 최소값을 가져. 그럼 그 점이 결국을 알려주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아까 설명해 놓은 게. 그 다음에 반대로 부호만 바꾸면 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얘 최대값 구하래. 그러니까 은연 중에 뭐가 숨어 있어? x의 범위가 제한 아무 말도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얘는 최대값만 찾을 수 있어. 아니면 최소값만 찾을 수 있어. 그 말이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4야. 1,4야. 그리고 y절편이 0,3이야. 그리고 위로 볼록이야. 그럼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 얘는 함수값들이 점점 어디다가 대입해도 무슨 x를 대입해도 함수값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 점점 작아지기만 해. 그러니까 최소값을 우리가 못 찾아. 뭐만? 최대값. 그럼 이 함수의 y값 중에 제일 클 때니까 그 자리가 결국은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는 자리 있잖아. 이 꼭지점에서 결국은 함수값이 제일 크고 그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지. 그 나머지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의 값이 4인데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을 알려줘.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면 x는 1에서 최대값이 4야.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1,4라는 걸 반대로 알려주고 있는 그 뜻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가 시작을 하면 돼. 최대값, 최소값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미정계수를 찾아라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어디냐면 89페이지 잠깐 봐볼까? 613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아무 조건이 없어. 613번 같은 경우에 2차 함수. 지금 3학년 과정에서 이제 심화 문제 안 하고 쌩까지 푼 사람들, 그래도 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 거기는 2차 함수가 x는 1에서 최대값 1을 가져. 거기서 1을 가져. 그 말은 아무 조건 없으니까 최대값을 가질 때는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아, 그럼 얘는 a가 x제곱의 계수 a가 0보다 작아. 그걸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 또는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x는 1에서 최대값을 1을 갖는다라는 말은 꼭지점의 좌표가 1,1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y는 a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고 뭐 하면 돼? 지나는 점. 즉 f-1이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난다. 그래서 대입해서 이차항의 계수 정리하는 거지. 그리고 전개하면 이차함수씩 찾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해. 자, 그 다음에 614번. 613 바로 뒷장 넘겨서. 자, 우리가 부등식을 이제 읽어내야 될 건데, 자, 614번에 지금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자, 거기 보면 f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fx 즉 함수값이 다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거나 같아. 그 말은 뭘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제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저 함수는 모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다 크던가 같아. 그럼 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값이 fx에 뭘 알려주겠다? 소가. 얘가 최소값이란 얘기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주겠지. 이 fx에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꿨을 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x의 경우는 위로 볼록이야. 그지? x제곱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건데, 함수값들이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y의 값이 저 2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y는 2가, 즉 요 값이 결국은 지함수에서는 뭘 의미하게 된다? 대값이 되고, 이 이차함수 gx의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얼마라는 거, 이라는 거 알려주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찾아가지고 인비정계수 찾아내는 거지. 완전 제곱식 오래꼴로 변형시켜서. 그지? 자, 그런 말들을 지금 이해를 하라고 방금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자 615번에 다 봐봐. 다 조건에 보면 fx 더하기 10은 0이야. 자, 나번은 뭐라고 됐냐면 fx의 최대값이 4야. 그럼 얘가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 아무 말 없지? 위로 볼록. 그럼 위로 볼록이 실수 전체니까. 그럼 최대값은 4야. 근데 여기 다 조건에서 보면 fx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fx가 누구랑? y는 말했지. 그리기 힘든 거 있으면 뭐 하기로 했어? 갈라내기로 했지, 아까. 그럼 얘는 fx는 마이너스 10으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는 위로 볼록인 y는 fx가 되는 거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 그럼 요 교점, 얘하고 합이 얼마? 6이 되는 거야. 6. 되지? 그러면 요 가운데 항상 누가 지나간다? 대칭 축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런 것들도 생각하라고 준 거고, 이제 그 616번부터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진도 나가고 하는 거는 2차 함수는